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정치 초고수이시죠. 송영기 소나무당 대표님 모시고 정치 9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서 왜요? 표현이 잔뼈 굵다 별로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좀 섹시한 표현 알려주세요. 다음에 제가 섹시한 표현으로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좀 상의 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G20 남아공 회의 마치고 튀르키예 가는 길에 기자 간담회를 했죠. 관련 영상부터 보실게요. 어쨌든 우리 외교의 한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역시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죠.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관계도 특별하고 외국 정상들도 방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군 얘기하면서 뭐 대박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이거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철조망 치고 도로 끊고 무인기 가서 막 보내가지고 약 올리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종의 업보죠. 네, 아무래도 다른 나라 방문을 하지만 북한을 가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니까요. 그 남북 관계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라인도 끊겼고 매우 위험한 상태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관련 발언. 그렇죠.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짧은 시간에 APEC 회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G20까지 많은 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은 민족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한 대로 싸우더라도 한쪽으로는 또 대화를 하는 것인데 미소 간 냉전 과정에서도 미소가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고 대화를 했어요.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동독 서독도 서로 30년 동안 그렇습니다. 일정 물적 교류했죠. 쿠바 미사일 위기도 해결됐던 게 워싱턴에 소련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 대사랑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후르시초프와 소통을 했기 때문에 1962년 그 핵전쟁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핵전쟁으로 악화되지 않고 끝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북 관계는 한 라인도 다 끊어지고 모든 대화가 아예 차단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라인도 끊어지고 대화 차단됐다 하셨는데 그럼 남북 관계 왜 한 라인도 끊어지고 연락사무소도 없고 이렇게 다 끊겨지게 된 거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계 정권 때 최악으로 발전한 거죠. 문재인 정권 말기 때부터 안 좋아져 가지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업보라는 표현처럼 아예 무인기를 김정은 위원장 휴양소 핵시설에 보내서 체면을 손상시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자. 이러한 이 내란 쿠데타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북쪽에서 아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차단시켜버리자 그래서 지금 방벽을 쌓고 있고 지뢰를 다시 깔고 있고 경의선 도로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쳐들어올 것이냐. 원래는 옛날에 우리들의 사고는 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북진 통일 다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 그만큼 더 안보를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그러면은 윤석열이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니, 계엄의 그냥 명분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했던 그렇죠. 거죠? 어디까지나. 북진 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공격을 유도해서 전시 사변 이에 기타 준하는 계엄령 발동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거였죠. 북한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렇죠.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통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통일을 헌법사 책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흡수 통일에 대해서는 약간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최종 목표긴 통일 자체가 최종 목표긴 하지만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통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론 어떻게 보셨어요?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보수 진보를 넘어서 일관된 우리 정책입니다. 윤석열 같이 좀 보수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일을 했던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 공동성명도 상호 체제 존중 아닙니까? 상호 비방 금지고 그리고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도 남북 간의 체제 존중이고 흡수 통일 반대한다는 것은 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민주당 정부만이 아니라
보수 정부도 일관되게 했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 이제 독일의 총리를 만나는데 통일의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이 질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어디나 독일 가면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하려고 그러죠. 누구라도 당연하게 의례적인 말씀을 했다고 보여지고 독일의 통일의 비결은 누구도 말한 것처럼 서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 가장 우리가 부러운 것은 독일은 브란트 수상이 오스트폴리크라는 동방 정책으로 포용 정책을 했는데 이 통일의 완성은 헬미트 콜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보수당에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정말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좀 수용하려고 그랬죠. 북방 정책도 하고. 그런데 가장 못되게 이걸 바꿔버린 게 윤석열이었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 이게 일관성이 무너지니까 북이 계속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남한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아까 독일 총리와 대화했으면 돌아와서 통일 비결을 물었는데 독일 총리도 재밌는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 질문 사실 공식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의 외교 전략을 물어본다. 이게 어떤 한 측에서는 좀 결례 아닌가? 무례한 거 아니?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면 물어볼 수 있지 않니? 이런 평가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야지. 그걸 결례. 이게 공개석상에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을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나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꼭 결례라 그럴까? 어찌됐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대답을 잘 했다고 봅니다. 네. 한미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된다. 아마 독일도 공동의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도 경제를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 속에서 독일이 어떻게 가야 될지. 러시아한테 많이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다가 미러 관계가 이제 갈등으로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에너지, 가스 이런 공급이 차단되니까 지금 독일 경제가 심각하게 위기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와의 여러 튀르키예도 그렇고 결국엔 피를 나눈 튀르키예와의 만남에서도 여러 가지 환대를 받는 모습, 그다음에 정말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고 지금 별명이 새로 생겼는데 트리플 크라운 에이펙 의장뿐만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2028년에 우리가 G20의 의장까지 맡게 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G20 의장은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원국들 속에서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영국 다음으로 맡게 미국, 영국 다음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역량이 뒷받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성과를 일단 돌려야 되고요. 그러나 제가 일관되게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성과를 자기 개인이랑 착각하고 그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고냈던 윤석열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신의 능력으로 플러스 알파를 시킨 것이 고마운 거죠. 우리 국민들이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먹는 대통령과 보태주는 대통령의 차이라 그럴까요? 윤석열이 가면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게 의전식의 사고, 맨 술 먹었던 이야기, 뭔가 좀 정리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국제 정세를 항상 한반도 관계 같이 봐야 되는데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전에 센카쿠 열도로 해서도 또 했지만 이번에는 대만의 유사시에 일본 개입을 또 다카이치 총리 얘기를 하니까 중국의 외교관 또 참수 얘기 나오고 굉장히 극과극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이제 중일 갈등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일 갈등, 미중 갈등 우리 한중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일관된 문제가 중국이 강조하는 거는 왜 수교의 원칙을 안 지키느냐 이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1972년도 또 하나의 중국, 우리도 하나의 중국, 미국도 하나의 중국, 국제사회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서 대만이 유엔 회원국 지위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유엔 회원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부르지 않고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이렇게 유도하고 방치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일관되게 말한 대로 중국이 대만의 무력을 사용해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반대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한다. 동시에 대만의 독립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또 훼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은 원래 수교했던 입장을 견지를 해줘야 네. 또 중국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해가지고 많이 공격을 받았지만 네. 실제 그 취지는 저와 같은 그런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행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요. G7부터 해서 유엔 총회, 에이펙, 아세안, G20까지 정말 광폭 외교 행보를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6개월간의 이재명 정부 외교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일하고 싶고 고민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맨날 술 먹고 밥 먹을 고민만 하던 이 윤석열과 맨날 일할 고민을 하던 이재명과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7박 10일 동안 어디 가서 술 먹고 먹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윤석열 항상 술 먹고 먹는 이야기. 맞습니다. 일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너무 일을 많이 시켜 미안하다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 국가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잘 대통령께서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눈부신 외교 천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 눈부신 외교 성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언론에서는요. 지금 G20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민주당의 1인 1표제 이런 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지금 집중해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건 빌미를 주지 말아야죠. 어느 정치나 민주주의 국가는 불가피합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밖에 나가면 항상 지금 앱스타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는 그 코엔 그 개인 변호사의 그 무슨 포르노 스타와의 입막음 돈 그거 가지고 막 청문회가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해요.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의 집권 여당이 그러한 이슈 관리를 통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가 잘 부각되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G20에서 잠시 놓쳤는데 그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또 에이펙도 미국이 공동선언 참여 안 해서 문제됐었는데 미국이 보이콧했잖아요. 보이콧했음에도 그 의장이었던 남아공에서 이거를 추진을 해서 결국엔 공동선언문을 첫날에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이 공동선언문의 의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없는 G20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건데 G20 국가 중에 미국은 아예 불참을 해버렸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석자 명단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남아공이 아마 그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 그럴까? 어떤 미국 없이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미국이 싫어하는 의제들을 다 합의를 해버렸어요. 첫 번째 WTO 다자간 무역을 싫어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께서도 WTO에 대한 강조를 하셨고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를 아주 이게 사기극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의 없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젠더 문제나 약소국 문제 같은 걸 합의를 해서 미국이 세계 국제사회에서 트럼프식의 정책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고 자기 독불장군인가를 오히려 증명시켜준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외교 천재 이재명을 질투하는 것 때문일까요? 갑자기 한 사진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왕따를 G20에서 당했다라고 하면서 혼자 이게 그 단체 사진 찍는데 혼자 좀 서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왕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현장을 보면 다카이치 총리, 일본 총리도 너무나 반가우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인사를 하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왕따설을 퍼뜨리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걸 뭐 뉴스토마토에서 언급할 필요 있습니까? 무시하면 되지 괜히. 그런 걸 믿을 사람은 뭐 몇 사람 되겠습니까만은 오히려 이 특유의 이재명 대통령의 친화력으로 사람들을 잘 엮어내고 그 바쁜 와중에 중일 간에 다카이치 총리와 또 이창 총리를 별도로 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중일 분쟁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하는 것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친화력의 끝판왕이다. 완전 핵심 인싸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룰라 대통령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서 두 분의 만남이 고대됐었고 만나는데 굉장히 좀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미 한번 만났던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출신 과정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고 보여지고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든 진실로 대하고 마음을 주고 그러면 서로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 저는 실망스러운 것은 그 정상회담 그렇게 경주에서 하는 와중에 우리 블랙 이그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급유를 안 해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끼. 네, 일본이 그렇게 했죠. 최근에 다카이치 체제에서 느껴지기는 하지만 일본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그러한 그 성의를 다한 모습에 다카이치 총리가 반겨서 반응하는 것 같고 대인배 이재명 중국도 그러고 시진핑처럼 이렇게 아주 엄근한 사람이잖아요. 나의 옛날 모습처럼 지금 바뀌고 있지만 근데 동감합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친화력에 같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극과 극 비교를 하는 게 많아요. 특히 요즘 최근에 내란 재판부에서 윤석열 뭐라고 했냐면 G20 가보니까 이거 좌파 대표밖에 없다. 총리 보내라고 했다. 이런 발언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모욕하고 나라를 망신줬던 사례가 밝혀졌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세요? 그렇죠. UAE인가 그때 가서는 뭐 이란은 UAE 적이고 뭐 이런 말도 안 그런 외교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G20가 좌파 회의래요.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이걸 해서 러시아를 완전히 그냥 우리의 네. 군사적 적으로 만드는 그런 그쵸. 바보였고 지식 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얼마나 좀 천박하고 수준 이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민족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저런 사람을 뽑아서 갔을까. 그래서 더 분노가 나는 게 지금의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느끼는 분노가 있는 게 너희들은 다 알았잖아. 윤석열이 저런 사람이란 거를. 그런데 첫 단위가 술 먹고 저렇게 개판이고 대통령감이 아니란 걸 다 알면서 어떻게 양도구육을 다 하면서 말이야. 한동훈도 지가 평생으로 보수로 모시고 지금까지 지도 그 은혜를 입어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 친구들이 그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지금도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이 미몽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호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윤석열이 G20를 좌파 회의라고 했잖아요. 진짜 좌파 회의입니까? 잘 몰라서요. 아이고 그런 말을 할 필요 그 윤석열 말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트럼프를 보세요. 제가 트럼프와 윤석열을 비교를 할 때마다 제가 트럼프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던 것이 네.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는 정치를 할 줄 알고 나름대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네. 윤석열은 김건희의 이익과 최은순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진짜 미친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맘다니 뉴욕 시장을 백악관에 불러서 만나서 칭찬한 거 보세요. 트럼프. 720일 동안 이재명 야당 대표를 안 만났던 윤석열과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 좀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를 민주당 당대표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김재준 대통령 서거 그다음에 이호 여사 이렇게 여러 가지 추도를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리스트가 있는데 최근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당의 지도부, 당의 대표나 지도부가 참가하지 않아서 이제 김현철 이사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잘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했다고? 네, 김현철 이사장이 아들로서 왜 우리 아빠 그 서거식 그러니까 그 추모식에 참가 안 했어라고 분노를 했죠. 아니 민주당에서도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도부는 실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네네. 말씀처럼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3당 야합으로 특히 민자당과 통합당과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 대통령 하면서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금융실명제를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막판에 이해창 요구대로 대선 자금 갖고 검찰을 윤석열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무기로 김대중 후보를 괴롭혔으면 쉽지 않는 선거였어요. 이해창을 통제시키고 대선 자금 수사를 중단시키고 공정하게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택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YS의 공입니다. 이 조이대처럼 했으면 만약에 그때 안 됐어요. DJ가. 그런 면에서 저희들로서는 YS의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YS를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들의 어떤 자산으로 만들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박정희, 이승만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자격이 없을 정도로 보수가 아니라 거의 여기는 반국가적 세력으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YS 10주기 때 당연히 가서 조의를 표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니 조갑제도 만나고 정규제 주필도 만나고 윤여준 장관을 모시고 권오울도 장관하고 이렇게 네.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발을 못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제 장애투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아웃, 대한민국 고 온. 이게 본인이 레드 스피커라고 자청하고 있는데 이런 장동혁의 행보 마지막 평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시켜달라고 거의 뭐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당 해산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벌 받을 건 이재명이고 이재명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고 막말을 하는 이제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 같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구단, 정치 고수 송영길 소나무단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